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어제 9월 18일 수요일 미국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장중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주가가 추가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락할 리스크가 있는지,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연준이 어제 전격적으로 생각보다 조금 강한 0.5%, 그러니까 50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줄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풋옵션이라고 하죠. 풋옵션이라는 것은 투자가가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데,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풋옵션이 파우엘이 이제 다시 들여와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데이터를 보면 연준이 이사회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엘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2시 전후에서 신고가 5,690입니다.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이 정도 수준이면 주가가 향후 12개월,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합친 향후 12 months, 12개월 이익을 기준으로 한 valuation이 21배.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만큼, 머리만큼 올라와서 고평가는 아니지만 주가가 한 목에 아니면 어깨 정도에 온 상당히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꽉 찬 수준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까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때,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데이터인데, 여기 황토색이 인플레이션 데이터. 뭐 실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는데, 연준이 이것에 대응,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늦었죠. 그 당시에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뭐 0.5%씩 계속 급상승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여름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쳤고, 이번에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경기 침체 전혀 아닙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는 뒤늦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파우엘 의장이 중심이 돼서 이사회가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서, 지금 이제 그 기준금리가 4.8%까지 내려왔는데, 그 덧플러시라고 그러죠. 연준 그 이사회 멤버들이 이제 추정을 한 것을, 향후 금리 예상치를 보면 올해 연말까지 4.3%. 그러니까 이미 이번 주에 0.5%를 낮췄는데, 추가로 0.5%를 더 낮춘다. 그래서 11월, 12월에 뭐 각각 25bp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0.5%를 낮출 수 있고, 내년에 2025년에 추가로 1%를 더 인하를 해서 한 3.3%까지 인하를 하면, 토탈 이번 주 포함해서 2 percentage point, 200 basis point 금리를 인하를 함으로써 상당히 파워풀한, 강력한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고, 실제 이제 미국에서 보면 뭐 국내보다는 가계 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지만, 모기지 금리가 한 2년 전만 해도 3%대에 있던 게 7%까지 치솟아서, 감히 신규 주택 구입자들이 7%의 모기지 파이낸싱을 해서 집 사는 거를 꺼렸는데, 이미 지난주에 금리가 6.1%까지 30년 모기지 파이낸싱 금리가 조금 인하가 지난주에도 돼서 6.1%, 15%까지 내려왔고, 아마 내년에 모기지 금리가 5% 아니면 4% 후반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실제 이러면 그 기존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한 6, 7%에 빌린 사람들이 저금리를 이용해서 리파이낸싱을 새로 저금리로 이제 모기지를 갈아타서, 그만큼 이제 이자 지출이 줄어들므로써 그 부분을 소비에 돌릴 수 있어서 이제 경기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할부 금융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금리가 한 8% 정도 돼요. 이런 것들도 한 6%, 5, 6%까지 내려오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약간 침체, 미국에 빠져 있는데 회사들이 재고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의 목적은 그동안 2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표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잡혀가는 그런 찰나이기 때문에 경기를 지탱하고 특히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노동시장을 지지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고, 특히 미국은 소비자가 전체 경제에서 70%를 차지하고 비즈니스 리더인 CEO들의 어떤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경기가 위축되는 사인이 보이면 소비자나 CEO들이 소비나 투자를 축소할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계획을 지연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 심리의 지표는 주가 지수라고 볼 수 있고 S&P 500입니다. 그래서 S&P 500이 여기서 20% 하락을 하면 보통 베어 마켓이라고 하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고, 추가로 한 15%, 한 뭐 주가 5%, 10% 조정은 가능하지만 주가가 여기서 15% 하락을 한다면 경기 침체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웰의 풋옵션은 이 주가 하락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 금리가 내려오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지탱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한 뭐 어깨 목 정도까지 온 수준인데,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지지해 줄 수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제한테도 좋고 시장한테도 좋은 것이고, 오히려 2022년에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에 하락을 유도한 것, 그래서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 버블을 터트리려고 했던 것과 상황이 정반대다. 지금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로 보는데, 저도 8월에 미국 다녀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경기 침체가 지금 전혀 아니고 당분간도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내구재와 관련된 소비, 자동차 구매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경기 침체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내구재 소비도 할부금융이 많고, 자동차도 오토 파이낸싱이 있고, 주택 부분의 모기지 금리가 내려간다면 상당히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여기서부터 금년에 추가로 0.5%, 내년에 1%가 인하가 된다면 상당히 경기를 받쳐줘서 풋옵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펀드 스트레스의 텀리, 되게 뭐 재미교포 전략가 중에 월가에서 가장 그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의 분석을 보면 지난 50년 동안 경기 침체만 들어가지 않았으면 기준금리 인하는 주가를 상당히 이끌어줬다. 그래서 실제 1971년 이후 7번의 연준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1개월 수익률은 4%, 6개월은 13%, 거의 뭐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미 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주가 밸류에이션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좀 이제 기업 이익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경제랑 우리가 밸류에이션, 금리를 봤는데, 3분기가 이제 우리 이제 9월 말로 들어가니까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은 EPS가 상향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익이 견조화되는 얘기고, 하향 조정이 되는 건 에너지, 소재 산업, 그 다음에 그 산업재 이런 부분, 그 경기 내구재와 관련 것들이 이제 침체가 되는데, 유가가 특히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시장을 견인하고 이끌어주는 IT, 메가캡, M7, IT는 상당히 이익이 견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M7의 수익성, 여기 이제 빨간 선이 M7의 profit margin, 이익률인데 25%에 지금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점을 완전히 뚫었고 지금 계속 수익성이 개선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게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뭐 이런 데들인데,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M7을 뺀 나머지 시장의 수익성은 여기 초록색인데, 최근에 개선이 되지만 아직 개선의 폭은 크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1년치를 놓고 보면 퍼가 좀 부담이 되는데, 장기 성장률과 놓고 보는 패그 레이셔라고 그러죠. 퍼를 분자해 놓고
장기 이익 증가율을 분모해 놓으면 패그 레이쇼가 지금 1.2배여서 여기 역사적인 수준에서 놓고 보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향후 이익 증가율이 애널리스트 추정치만큼 상당히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1930, 40년, 그러니까 뭐 거의 8, 90년의 데이터인데 미국은 주시장 데이터가 이제 100년치 이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미국은 장기적으로 배당 포함해서 연 기준 주가 수익률이 주주 입장에서 총 10%, 최근 10년은 한 13% 정도 됐는데, 우리가 여기 그 파란 선에서 보면 지금 연수익률이 길게 보면 그 트렌드 라인 그 안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으로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약간 그 파월의 풋옵션이 작동을 하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